역사는 단순히 지나온 과거가 아닙니다. 침략과 약탈로 우리의 강토와 민족을 난도질한 일제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조선 민족의 심장 속에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1호실에는 일본 침략자들의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진입해서 무장 도발을 감행한 운양호 사건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치유신 후 일본 침략자들은 저들이 번영을 위해서 대무력을 출동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야 한다는 이런 종안론이라는 침략적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바로 이 종안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침략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고 예속적인 조약을 체결할 그런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일본 침략자들은 1875년 4월부터 2달 동안의 운양호를 비롯한 세 척의 군함을 우리나라의 부산으로부터 금년말에 이르는 조선 동해와 남해에 불법 침입시켜서 종탐 행위와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1875년이면 일본의 명치 정부가 유미 열강들을 번딴 근대적인 침략군대 건설을 한창 강행하던 때이고, 또 일본에서 상해까지 가는 항로도 개척하면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열로 광기를 부리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요새 있는 날강도 무리들이 조선 침략의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견한 군함 세 척이 우리나라의 연해 군방을 싸다녔지만 일본 침략자들이 바라는 무장 충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해 8월에 청나라 우장까지 가는 100기를 축정한다는 고실 밑에 또다시 운양호를 우리나라에 침입시켜서 수심 충량과 무력시를 감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화 해협에까지 들이밀어서 거의적인 군사적 충돌을 꾀했던 것입니다. 강화도는 당시 조선 봉건 국가의 수도였던 한송의 주요 관문으로서 강화 해협에는 초지진 포대를 비롯한 군사 요새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화도에는 봉건 정부의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 배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강화도에 일제의 운양호가 기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남의령에 들어가자면 해당 나라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국제법상 여부이고 또 국제관례입니다. 때문에 조선 봉건 정부는 일본 침략선이 즉시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침략자들이 이것을 응할 리 만무했습니다. 사전에 받은 임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침략선을 파견하여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할 구실을 만들자면 강화도 해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침략자들은 이러한 치밀한 계획 밑에 청나라 우장까지 가는 도중 물을 보충한다는 구실을 내대고 강화도를 거쳐 초지진 포대 근처에까지 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초지진 포대는 당시 수도 한송을 포위하기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새로서 그 어느 나라 함선도 사전 허가 없이는 드나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포대에 접근하는 침략자들을 발견한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경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집요하게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자해적 조치로 즉시에 침략의 무리들이 탄 배에 포탄 비력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놈들이 바라고 바라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선군대의 포서격을 유도해서 목적을 달성한 침략자들은 철수해서 방어가 약한 정산도와 용정도에 진입해서 포대를 파괴하고 평화적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으며 인민들의 재산을 파괴 약탈하다 못해 불을 질러서 언섬을 표로 만들어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운양호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야말로 운양호 사건의 전 과정은 우리나라 측의 발포를 유도해서 어떻게 해서나 사건을 확대하여 조선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안론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본의 계획적인 군사작전의 한 거리였습니다. 운양호 사건 후 일본 침략자들은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본 외양은 1875년 9월 1일
군국주의 우두머리들이 모인 이른바 오존회의에서 운양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전권 대표를 파견하며 조선과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압 체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일본 정부는 조선 봉건 정부의 예속적인 수호 통상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이른바 방안이라는 것을 꾸몄는데, 그 방안이란 첫째로 일본의 국기를 단 운양호에 포사격을 가함으로써 명치 정부를 모독한 조선 측의 책임을 따지고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 것. 둘째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 측을 강박해서 조약을 조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날강도입니까? 정말 도적이야 했습니다. 이 방안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저들이 군함 운양호가 총나라의 우장으로 항해하던 도중에 조선의 강화도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았다는 것, 일본 조정이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로다를 그 전권 대신으로 파견하니 조선 측에서 이들을 잘 보호해달라는 것, 만약 이 사신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성에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 위협 공갈에 나섰습니다. 1876년 1월 15일 악명 높은 사무라이 출신의 구로다를 전권대표로 해서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전권대표단과 800명의 병력을 실은 6척의 침략함대가 조선 용해에 대한 승량과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강화도 앞바다에 기어들었습니다. 파렴치한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 조선 봉건 정부의 회담 장소를 강화부 관청 건물로 하며 저들의 정권 대표들과 수행원들, 의장병들의 숙소를 제공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나섰습니다. 그때 조선 봉건 정부가 이를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일본 침략자들은 저들이 병력이 4,000명이라고, 실지는 800명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4,000명이라고 5배나 이제 숫자를 가정하면서 숙소 문제가 정 곤란하면 400명이라도 상륙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옥지를 쓰면서 이제 곧 2,000명의 병력이 추가되어 올 것이라고 계속 음포를 늘어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초진으로부터 저들의 침략 함선을 기동시키면서 이른바 레포의 명색으로 대포를 사방 쏘아대면서 화양내를 마구 풍기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강화부 소대문 안의 윤무당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그 회담 소녀에도 일본 침략자들은 지놈들의 그 곤군조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한포까지 쏴대며 회담장을 공포 분위기에 휩싸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1876년 2월 3일 강화부 윤무당에서 12개 절어된 강화도 조약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저일수호적이라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조약 체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약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침략자들은 부산을 개항하고 이외에 2개 항구를 더 개항한다는 것. 이 개항된 곳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관세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저들 마음대로 무제한한 경제적 약탈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런 담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저들의 조선윤의 측량 및 지도 작성권과 함께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지회 법권적 지위를 규제했습니다. 쥐어짜면 일본에는 영사재판권, 자유무역권, 관세 면제권, 윤회 측량권 등 특권만을 부여하고 우리나라에는 예속적 의무만을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강화도 조약은 철두철미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침략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강압 체결됨으로써 일본 군국자들에게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조선을 예속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돌아볼수록 총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농락한 섬나라 적석들의 날강도적인 파렴치성에 증오의 피가 끓어번집니다. 우리는 오늘 운양호 사건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그야말로 그 어떤 음모나 모략도 소슴없이 조작했다는 것, 날강도 일제는 우리와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는 계급투쟁의 천리를 다시 한번 뼈에 새겨놨습니다. 그럼 과거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또 어떤 불행과 고통을 들심었는지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